광천 돌김이나 먹어라. 끌어당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무지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영역은 저뿐만이 아니라 민트 초코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좋아하는 사람은 무지하게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들은 치약을 어떻게 먹냐며 버럭하고. 그런데 최근 얼핏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런 것도 일종의 끌어당김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간접적으로나마 한번 경험해봤다는 거죠. 우연한 계기로요. 그러니까 더욱 선명히 알겠더라고요.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제가 주식 콘텐츠에서도 자주 말했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 결과에 다다른 사람은 과정에 있을 때의 자신을 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겪은 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 방영했던 드라마 무빙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어느 날 드라마 무빙을 틀어놓고 다른 작업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드라마에 집중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조인성 씨와 한효주 씨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장면에서 조인성 씨가 주식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강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이런 생각을 했죠. 역시 국정원 최고 인력인 블랙 요원은 주식 투자도 잘하는구만 기래. 이렇게 맞장구를 치다가 문득 이상한 겁니다.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드라마 무빙은 초능력자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뜬금없이 주식 얘기가 나와? 그래서 드라마를 다시 돌려봤더니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극중 조인성 씨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예요. 그리고 제가 본 장면은 그런 자신이 잘 날 수 있게 된 이유를 한효주 씨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런 대사였습니다. 저와 외모 차이는 거의 다른 종족급 차이지만 대충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인성 씨 대사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나도 처음엔 잘 날지 못했어요. 떨어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잘 날지 못했죠. 날기 전부터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으니까. 아무리 높이 멀리 난다고 해도 언젠간 떨어져야 해요. 날아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걸 지금 다시 들어도 주식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단순히 주식 이야기를 넘어서 제가 몇 년 동안 헛발질만 치다가 실제 수익을 얻게 된 진짜 핵심이랄까? 거의 주식 유료 강의급 정수가 오롯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 골 때리는 경험이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엔 김상욱 교수님 관련된 일화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김상욱 교수님은 물리학 전공이세요. 저는 과학을 전혀 모르지만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면 지적 허영심도 채워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관련 방송을 유튜브에서 찾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물리학 교수님이 갑자기 주식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분명 알츠하이머와 기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순간 제가 3프로 유튜브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김상욱 교수님이 목 디스크로 1년간 고생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통증의 강도와 찾아오는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기록을 시작했다고 해요. 가령 통증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수치화해서 주기를 기록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프면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이 힘드니까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나름의 발버둥을 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 찾아오는 통증의 패턴을 찾아내시게 된 거고요. 그러자 어느 정도 자신에게 닥쳐올 문제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혹시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마치 주식 고수에게 주식을 잘하는 법 혹은 자신이 주식으로 성공했던 노하우에 대해서 배움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흥분해서 아내에게 설명을 하자 뭐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언젠가부터 삶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잖아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 문제 혹은 업무와 관련된 자잘한 문제 등등 제 삶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주파수들이 제 귀를 통과하는 순간 주식 이야기로 자동 변환돼서 들려요. 억지로 노력해서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시 켜져 있는 센서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시크릿 이론 등은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생각대로 이루어질 테니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고 목표를 향한 삶의 집중도를 올리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까지는요. 저는 이걸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미라클 모닝 한답시고 새벽잠 줄이고 일어나서 노트에 나는 100억 원을 벌었다 100번 쓰면 그게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어떤 이들에겐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사람에겐 거부감을 일으키는지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원칙을 지켜야 수익이 난다. 그런데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수익을 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원칙이 자신을 맞는 방향으로 이끄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그러니까 예전 주식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원칙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것에 가깝다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과연 그 원칙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 길을 쓰면서 안간 힘을 쓸까요? 이처럼 향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자신에게 너는 잘할 수 있는 놈이야 라고 100번, 1000번 쓰다듬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플라시보 효과 등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 즉 성과를 내어봐야 과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억지로 무리하고 짜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목표를 한 곳에 다다를 수 있게
삶의 모든 것들이 자동 변환돼서 입력되기 시작해요. 나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다 라고 100번 1000번 써야지만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성공할 사람이니 그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저번에 이 두 가지를 하니까 주식으로 수익이 나더라 라는 영상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죠. 혹시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중간중간 끼어드는 돌연변이들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결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확신을 가지는 이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가운데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천재. 두 번째, 사기꾼.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가 중 한 분인 이현세 선생님이 삶에서 천재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내줘라. 이들을 무리하게 따라잡으려거나 대적하려다 보면 결국엔 스스로를 파괴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재든 사기꾼이든 그냥 삶에서 자신이 결과를 내보지 못했음에도 엄청난 확신을 보이는 누군가를 만났다면 결국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들을 따라잡을 능력도 가려낼 눈도 가지지 못했을 확률이 크니까요. 그럼 결국 이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건 성공한 사람 내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뿐일까요? 부족한 제 생각인데요. 이건 조금 다른 게 첫 성공을 대하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크든 작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첫 성공을 대하는 자세. 자, 세상이 예전과 변해서 나는 돈에 관심이 많아 라고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사실 인터넷 상에서만 그렇지 현실에선 아직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실제로 제 주위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재테크의 필요성에 대해 목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파를 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제발 월급에서 일정 부분만큼은 지수 ETF라도 사모아봐라. 그리고 네 인생에 이자 말고 배당이란 걸 반드시 한 번은 받아봐라. 이 연사 소리 높여 힘차게 외치고 다녔죠. 그리고 1년, 2년 시간이 지난 결과 제 주위 90% 이상의 사람들은 투자하는 것을 멈췄어요. 이건 별로 특이할 게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은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첫 배당금을 받았을 때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이미 지속할 수 있는 사람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린다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첫 배당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천 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저는 이런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내 소득을 늘려서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 늘린다면 난 반드시 시간적 자유를 누리겠구나. 그런데 실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게? 이처럼 자신의 첫 성취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신이 이룬 첫 성취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니 그걸 떠나서 이게 성취가 맞긴 한 건지 아닌지 알려면 결국에 몸소 많은 실패를 겪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2020년, 2021년 자산시장이 폭등할 때 은행 금리 보면서 저딴 곳에 누가 돈을 넣어두냐 코웃음 치던 사람들, 2022년 대폭락 겪으면서 다들 그랬다잖아요. 아니 은행은 원금도 보장하면서 이자까지 준다고? 그거 사기 아니냐? 저는 결국 제가 깨지고 다치고 찍어 먹어봐야 깨치는 모자란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엔 삶의 모든 것이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믿어요. 저처럼 끌어당김의 법칙이 맞니 안 맞니, 무엇이 중요하니 아니니 그게 단박에 체감되지 않는다면 일단 헤드기어를 씁시다. 앞으로 맞을 일 많이 생길 테니까요. 아니 맞아야만 하니까요. 자, 영상 이렇게 명언으로 끝내면 멋있던데 저도 조금 따라 해볼게요.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진실은 단지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니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